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거포 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의 재계약이 늦어지는 가운데 다저스가 테오스카를 대체할 우타자 자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언급된 김하성의 다저스행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의 간판 기자죠. 켄 로젠탈이 지난 22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FA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다저스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우타자 대체 선수를 찾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구단의 방향성을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잠재적인 옵션에는 FA 김하성과 컵스의 우익수 스즈키 세이야, 화이트삭스의 중견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앞서 저희도 이 블리처 리포트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김하성 선수가 다저스에 알맞은 영입 후보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디 애슬레틱까지, 그리고 또 이제 켄 로젠탈 기자의 보도로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공신력 면에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켄 로젠탈 기자는 이 테오스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을 먼저 밝혔는데요. 32살 시즌을 앞둔 테오스카는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6,600만 달러에서 7,200만 달러 사이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오스카는 지금 다저스 잔류를 위해서는 계약 기간 3년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젠탈 기자가 짚은 문제는 바로 계약 규모,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테오스카가 원하는 6,600만 달러에서 7,200만 달러 사이 계약이라면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2,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 사이쯤 아니겠습니까? 테오스카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부진을 겪고 FA 시장에 나와서 다저스와 1년 2,3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재수에 나섰었는데 올해 그 결과는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54경기에 나서서요. 타율도 2할 7푼 1위, 33홈런 99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OPS도 0.840으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가을 야구에서도 월드시리즈 우승에 일조한 테오스카 선수, 우승 행사에서도 눈물을 보이면서 잔류를 원한다고 밝혔죠. 팬 여러분들께서도 테오스카는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테오스카가 원하는 계약을 건넬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 32살이라는 나이도 나이지만 아무래도 이 수비력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가 투타 경험 선수이다 보니까 지명타자로 고정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만약에 테오스카가 나중에 이제 외야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지명타자로 결국에는 써야 되는데 오타니가 지명타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테오스카 활용폭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네요. 하지만 이 테오스카 선수 입장에서도 마지막 FA 대박 기회나 다름없는 시점에서 이 계약 기간을 양보한 이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도 다른 팀과의 계약, 뭐 토론토라든지 아니면 보스턴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다른 팀들과의 계약을 주저하는 것을 봤을 때 테오스카가 다저스에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어쨌든 테오스카가 원하고 있는 3년 6,600만 달러에서 7,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사실 테오스카의 실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로젠탈 기자는 다저스가 계약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테오스카의 계약에 다른 선택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선택지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선수가 바로 김하성 선수였는데요. 로젠탈 기자는 다저스가 배치를 유격수로 복귀시킬 계획인 만큼 외야 보강에 대한 필요성은 내야 보강보다 더 크다. 하지만 김하성은 오른쪽 어깨 관절 화순 수술에서 회복되면 이루수와 유격수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재능 있는 수비수라고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하성을 이루수 또는 유격수로 보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여러 팀인 가운데 다저스는 김하성이 복귀할 때까지 유격수에서 배치를, 그리고 이루수에서 에드먼이나 럭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 동시에 이 럭스의 트레이드 가능성까지도 열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로젠탈 기자는 김하성이 건강하다면 다저스가 그를 유격수로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저스의 김하성 선수에 관한 관심은 진심인 것처럼 또 보이는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배치가 내야에 머문다면
본다면 에드먼이 중견수가 되고 이 콤포토, 테일러, 파에스, 아웃맨 등이 외야 나머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하성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 더 깔끔하게 테오스카의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외야수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또 꼽힌 외야 자원 역시 내년에 30살 시즌이 되는 컵스의 우익수인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또 꼽혔는데요. 이 스즈키 선수 앞으로 2년 동안 3,6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테오스카 선수보다는 저렴하고 나이도 젊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스즈키는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또 갖고 있으며 컵스 역시도 칼 터커를 영입을 했지만 추가로 외야수를 정리할 마음은 현재로서는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동안 통산 OPS가 0.824 이 생각보다 정말 잘했어요. 시장에 스즈키만큼 잘 치는 우타자가 드물기 때문에 이 다저스의 관심 목록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후보는 화이트삭스의 중견수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선수입니다. 이 로버트 주니어 사실 예전에도 이 다저스와 화이트삭스가 트레이드 논의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도 이름이 한번 또 나왔었던 외야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주니어의 최고 장점이 있다면 역시 27살이라는 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버트 주니어는 이미 화이트삭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잖아요. 내년 연봉이 1,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6년, 2027년에는 각각 2천만 달러의 팀 옵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또 팀 친화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로버트 주니어 선수 2023년에는 활약 펼쳐줬습니다. 38개의 홈런을 치면서 OPS 0.857 중견수로서 이런 타격 성적을 남겼었는데 올해에는 부상으로 타율도 2할 2푼 4리 14홈런 35타점 OPS도 0.657 크게 부진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지난 4년 동안 생각했을 때 100경기 이상 출전한 거는 한 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아무래도 부상 이력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고요. 또 더군다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이트삭스 시절이긴 하지만 이 태업성 플레이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김하성 선수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즈키 세이야나 아니면 이제 로버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내주고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이지만 김하성 선수는 또 FA잖아요. 계약만 제시하면 영입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확실히 좀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단기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안겨주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입 리스크 역시도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테오스카의 대체제로 김하성 선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타격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대체가 될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테오스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개 홈런과 99타점을 때려낸 걸 고려했을 때 이 김하성 선수가 타격 측면에서 테오스카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승리 기여도 그러니까 공수주를 종합한 측면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테오스카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테오스카 선수 올해 잘했다고는 하는데 이 승리 기여도를 봤을 때는 3.5승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3년으로 따졌을 때는 평균 2.8승에 또 그쳤습니다. 근데 김하성 선수는 이 승리 기여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그동안 또 기록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올해 사실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WL로 봤을 때는 2.6승을 기록했던 김하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보더라도 평균 3.5승을 기록한 만큼 이 수비와 주루 측면에서 건강을 회복한다면 오히려 테오스카보다 종합적인 생산성 면에서는 다저스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저스와 김하성 선수가 계속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저스의 김하성 선수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오스카가 외야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다저스가 가장 쉽게 이 테오스카의 공백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너 외야수, 특히 우타 외야수를 영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 생각보다 현지에서 김하성 선수를 꾸준히 유력한 행선지로 다저스를 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저스가 김하성에게 갖는 관심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여러 현지 매체들에서 김하성 선수의 다저스행을 또 점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 김하성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에 합류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김하성 선수 영입하면 어떨지 또 이것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